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정월달부터 대바람부터 태어나가지고 저거 사주 세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금전복이라든지 인의 덕은 오히려 정월달 2월달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력으로 3월달생들은 조금 내가 버는 만큼에 대해서 자꾸 세워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하늘궁 연합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우리 소띠분들 중에서 1월생에서 12월생까지 중에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금전과 재물을 쥐고 좀 태어난 월생이 있다면 몇 월생 있는지 알아볼 건데 우선 우리 소띠분들 좀 이 금전의 특성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소띠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우직하다 했고 부지런하다 했고 남들보다 일복이 많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일하려고 태어났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남들보다 일을 진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한 분야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안 바꾸고 한 분야만 계속 가시는 분들은 진짜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 근데 자꾸 뭐 직업을 바꾸고 내가 이걸 좀 했는데 안 된다 또 바꾸고 하시면은 금전에 한란이 많은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가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분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조금 사연이 있고 구절이 좀 많아.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게만 가시면은 내가 한 분야에서 계속 파고들고 직업을 찾고 가시면은 나이가 드실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노후도. 아 그러면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좀 풍파가 좀 심한 삶을 네네네네네. 희한하게 그래. 그리고 소띠분들이 이렇게 조상에 대한 이런 것들 조상님들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다, 조상님들 중에서 빌었는 조상이 없다, 조상님들이 살아가면서 업을 굉장히 많이 지었다 이러면은 이 유달리 후손들한테 그 업이 내려오는 띠 중에 하나가 이 소띠거든. 그래서 이 소띠들은 조상을 진짜 많이 받들어야 되고 조상에서 도와준 우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끊임없이 내려오면서 계속 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띠들은 그만큼 다른 띠에 비해서 12띠 중에 이 소띠들은 그만큼 조상에서 많이 도와줄 때는 진짜 힘없이 힘껏 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띠분들은 금전을 좀 잘 모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게 잘 뭐 빠져나가는 편인가요? 이게? 그냥 반반인 것 같아. 나는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소띠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뜯어먹을 사람들이 좀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부모가 나이가 드셔도 뭐 지병이 생긴다든지 아프다든지 진짜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가 혼자 살면 편하지. 오히려 소띠분들은 진짜 난 다 때려치우고 내 혼자 위해서 나는 그냥 내 잘 먹고 내 잘 살겠다 이렇게 해서 한 길만 계속 가시면 괜찮은데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오는 순간에 조금 고락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알아볼게요. 우리 소띠분들 중에서 좀 1월생에서 12월생 중에 태어날 때부터 저는 1월하고 2월생들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음력입니다. 정월달, 2월달 태어나신 분은 오히려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에 있어서 정월달 오히려 소띠인데 정월달 바로 태어났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정월달부터 대바람부터 태어나가지고 저거 사주 세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금전복이라든지 인의 덕은 오히려 정월달, 2월달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력으로 3월달생들은 조금 내가 버는 만큼에 대해서 자꾸 세워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에서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자꾸 생긴다는 것, 띠 중에, 월생 중에 3월생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4월생들도 괜찮고요. 오히려 이 음력으로 7월달, 8월달, 이런 식으로 갔었을 적에 7월, 8월, 9월생, 7월, 8월생하고 10월생들이 괜찮습니다. 10월, 11월생도 괜찮습니다. 그럼 7월, 8월, 10월, 11월생은 좀 어떠한 좀 금전의 특징이 있나요? 7월, 8월생들은 오히려 이제 내가 금전이 꼬리에 조금 문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서적으로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11일생들은 정말 그래도 밥 먹고 사는데 평생 조금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도 10월달 11일생은 돈이 끊어지려고 하면 막말로 부모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자식 도움을 받든지 뭐 이런 거에서 금전이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많이 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뭐가 이어져가. 이제 다 떨어졌다. 이번 달 어떡하노. 막말 따지고 카드값도 못 맞추겠고 세금도 못 내겠고 이렇다. 예를 들어서 이런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데 딱 뭔가 해결이 되는
평생 살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âm력으로 10월달 띠를 12띠를 막론하고 네. âm力으로 10월생들은 진짜 애지간하면 본인이 막 어떤 데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막 말아먹고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10월생들은 금전 먹을 보고 타고났다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네. 그래서 저는 10월생들은 이미 태어나면서 굉장히 좋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6월생들 있잖아요. 12띠 중에 6월생들은 네. 저는 솔직히 좀 소띠도 6월생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12띠 중에 6월생들은 우리가 무당들이 흔히 말할 때 태어날 때 이미 천액을 맞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액을 맞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을 꽁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6월달은. 그래서 이사도 가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6월생들은 조금 애로가 좀 많아요. 12띠 중에 다. 오히려 아주 가장 그러면 소띠 월생 중에 좀 많은 풍파를 겪고 살아가야 되는 게 6월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5, 6월생이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생들. 그럼 우리 5월생 아니더라도 우리 소띠 분들은 대략 살아가면서 가장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하나요? 일신.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렇게 정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일을 안 멈춘다니까. 이 대부분 소띠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건강해서 그리고 관절 부위 이런 것들, 그리고 간 있죠.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도. 그리고 올 한해 우리 소띠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띠, 아니면 또 올 한해 좀 잘 맞는 띠, 귀인이 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고 조심해야 되는 띠가 어떤 띠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는 이 소띠분들이 말띠랑 양띠랑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충이 들었고 상충이 들었고 이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올해는 이거는 평생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해에서는 양띠의 기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양띠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크게 충돌이 이런 게 아니라 소띠들도 기운이 좋고 양띠들도 기운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묘년이거든요. 올해. 그리고 소띠분들은 돼지띠 그리고 쥐띠 뭐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가까이 하면 될 것 같다고. 돼지띠랑 쥐띠가 좋다. 오. 그럼 양띠 같은 경우는 올해 운기가 좋다 했잖아요. 네. 올해만 같이 있다가 내년 되면 버리면 돼요?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집니다. 이게 그래요? 충돌이 자꾸 일어나니까. 왜냐면 의견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소띠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셨을 때 양띠분들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띠분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올해는 조금 약간 기운이 좋기 때문에 양띠분들이 성질을 안 낼 거란 말이야. 화살표가 막 화살이 글로 안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괜찮게 흘러간다는 거지. 딱 맞는 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느낌인지. 그럼 반대로 좀 올 한해 소띠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띠는 어떤 띠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까 오히려 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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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소띠분들은 또 개띠. 개띠. 이 두 띠는 조심을 해라. 오케이. 그리고 우리 남은 달 중에서 우리 소띠분들 좀 몇 월 달을 좀 가장 운기가 좋은지. 이제부터 음력으로 1월달, 정월달, 2월달에는 문소운이 있었을 겁니다. 소띠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옮긴다든지 뭐 자리를 옮긴다든지 직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문서적으로 합의가 되는 그런 거는 이미 지났고, 오히려 음력으로 3월달에는 약간 좀 구설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자정을 하시고 4, 5, 6월이 가는데 4월달은 괜찮다 하더라도 5, 6월이라는 것들이 조금 그때도 조금 내가 마음이 뒤숭숭하고 주변이 조금 한란스러운 게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음력으로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운기가 또 상승을 하죠. 이분들은 좀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운기가 올라간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오늘 말씀해주신 게 금전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마지막 팁으로 우리 소띠분들은 금전을 모을 때 어떤 식으로 모으는 게 가장 좋은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소띠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막 이런 거 땅땅 먹기처럼 돈 놓고 돈 먹기는 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소띠분들한테도 저는 소띠분들한테는 땅 진짜 토지 땅 건물도 아니고 진짜 땅 요거는 진짜 나한테 나중에 진짜 좋은 덕으로 올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고 은행에 돈 이렇게 넣어봤자 있잖아 무슨 소용있나 하지만 이 소띠분들은 빚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이제 은행이라든지 안전한 곳에 좀 이렇게 두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땅에 토지에 건물 이런 거 아닙니다. 문서 아파트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린 띠랑 월생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보통 선생님 점사 보실 때 일을 가장 중요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일을 중요시 보는데 우리 신점은 사주를 이렇게 넣을 때 신은 넣지 않습니다 원래. 뭐 명략을 보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내기동을 넣지만 그래도 또 신점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제자님들이 모시는 할아버지들 중에 또 이런 것들을 있잖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굳이 배우지 않고 풀이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내 사주 팔자는 조금 알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보는 게 그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점사 이렇게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소띠분들은 운세는 올해는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개묘년의 운세는 괜찮으니까 요거 왜 자꾸 조금 주춤하지 이런 생각은 조금 잠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반기 때부터는 또 힘차게 달려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